안녕하세요.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닥터신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닥터신 신재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동안 닥터신 라이브에서는 이제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생존을 걸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고도비만, 이 고도비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궁금하신 점을 올려주시면 저희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만약에 자기 이름이 좀 공개되는 게 좀 꺼려진다, 그래서 좀 익명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해 주실 선생님은요, 365MC 비만 클리닉의 조민혁 원장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고도 비만, 사실은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좀 고도 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좀 고도 비만 환자가 그렇게 좀 많은가요? 네, 서양에 비교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죠. 전체적인 인구로 보면 우리 고도 비만 환자는 약 4.5%에서 8%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인구의 33% 이상이 고도 비만 환자에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 4.8%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비만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는 보통 30% 이상 증가되는 속도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비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도 비만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를 진료하고 계신데, 네. 실제로 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이 좀 찾아오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은 나이가 제일 어렸던 경우는 이제 만 16세, 가장 연세가 많았던 분은 이제 65세 분까지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고도 비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과 고도 비만, 이게 좀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만이라고 말하면 이제 미국 기준도 있고 이제 아시아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비만의 시작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로 측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어로는 BMI라고 하겠죠. 그거는 자기 키의 미터의 제곱을, 자기 체중을 자기 키의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미국 기준은 27 이상이면 비만이고요. 한국 기준으로는 25 이상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보통 23만 넘어도 자기는 비만으로 판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보통 25 넘으면 비만으로 하고 있고요.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은 이제 40 이상 이렇게 넘어야 고도 비만을,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한 32.5 이상은 고도 비만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32.5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키를 한 170cm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야 보통 고도비만인가요? 이제 여성들 기준으로 하죠. 여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보다는 고도비만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비만도 30 이상을 좀 고도비만 우연군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보통 160cm 키 정도 되면 한 77kg만 돼도 됐죠. 170 정도 크시다고 그러면 아마 한 85kg 이상, 85kg 이상, 그 정도 돼야 이제 그 정도 안에 들어가시죠. 네, 그렇군요. 네, 그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략 한 170 정도 되시는 분은 키가 한 85kg 이상이면 고도 비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고도 비만은 시작하시는 단계죠. 시작하는 단계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고도 비만도 처음부터 이렇게 고도 비만인 경우는 없을 테니까, 비만이었다가 이렇게 고도 비만으로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도 비만으로 악화되는 원인,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고도 비만의 원인은 이제 알려진 거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드물지만 유전적인 질환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겨서 갑상선 질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호르몬 변화에 생기는 질환이 있다든지,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식생활에 좀 더 변화가 생기고, 식생활 패턴이 나쁜 패턴으로 자라고, 특히 이제 폭식을 한다든지, 일정한 식사를 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많이 몰아먹는 타입의 식습관, 이 식습관이 나쁠 경우에 가장 많이 고도비만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비만에서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이게 기관차가 이렇게 달리던 기관차가 멈추기가 좀 힘들듯이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갑자기 살이 확
찌는 그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그렇죠.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체중 조절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체중 조절도 잘 안 되고 그 비만도의 한계 기준점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지방세포가 결국 커져야 비만이 되는 거니까 지방세포의 숫자는 사람들마다 다 거의 일정하다고 보고 네. 있는데 그 사이즈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고도비만 환자 같은 경우는 뭐 400배 이상도 커진다고 그러거든요. 400배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세포가 400배 이상 그렇죠. 커지는 그 굉장히- 현미경 400배율에 딱 세포 하나만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네. 남들은 400개가 보여야 돼요. 그야말로 그 세포가 아니라 거의 뭐 거대 세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세포가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지방세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항상 먹은 에너지나 식사한 에너지를 항상 지방이 축적해서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지방을 내보내줘야 되는데 안 내보내고 아주 그냥 그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성벽을 쌓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돼서 웬만한 다이어트에서는 반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아주 철벽이 생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방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게 쌓이게 되면 가속도가 붙게 되면 지방 세포가 더 가속 막 이렇게 급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 천천히 늘어나다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늘어나는 곡선도 굉장히 네. 빠르게 되죠. 그렇군요. 그 비만의 합병증은 뭐 여러 가지 뭐 다 잘 알려진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 좀 특별히 더 합병증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네. 일반적인 비만에 비해서 고도 비만이 더 뭐 네, 네. 어떻게 위험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일단 비만이 시작이 되면 지방세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사 물질과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요. 대사장애를 일으키게 돼서 제일 먼저 생기는 것들이 보통 이제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다음에 이 고혈압의 위험성, 또 하나는 뭐 이 지방이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이 중성지방을 정화를 못하게 돼서 이 중성지방이 간에 쌓이는 이 지방간증이 생길 수 있죠. 아, 그러면 그 고도 비만 환자분들은 대개 이런 합병증들을 한 두세 네.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보통? 젊었을 때는 나이로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고도비만이 있다고 해서 이런 질환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체중이 오래되고 이런 폭식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지방을 많이 내는 습관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유지하고 있냐가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대부분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남자들이 여성에 비해서는 좀 빨리 호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30대 초반에도 네.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보통 중년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냥 지방간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잘 못 느끼죠, 사실은.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대사성 질환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고도 비만도 뭐 비만보다 더 절실하게 이렇게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고도비만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어트하고 절대로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네. 다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통한 식이생활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병원들에서 와서 하면 자기 행동수정요법을 많이 권유해 주거든요. 그런 걸 잘 따른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뭐 안 되면 약물요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다이어트 요법은 전혀 기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어트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실패하고 왜 그러냐면 이 고도비만은 다이어트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내가 스스로 항상 무의식적으로도 항상 적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한테는 1년, 2년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똑같이 유지해주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발된 게 이 고도비만에 대해서 수술적인 요법이 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그 고도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체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운동을 해서 좀 살을 빼고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초기에는 괜찮은데 네. 보통 이제 초기를 좀 지나시게 되면 이제 체중을 견뎌내야 되는 이게 관절이라든지 관절. 예. 그렇죠. 관절 손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기 몸무게를 밑에서 못 견디게 예,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손상도 오고 만약에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관절이 한번 손상이 오면 관절 손상은 손상한 상태로 그대로 머무게 되겠습니다. 원 상태로 네. 절대 체중이 빠져도 돌아오지 않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방간도 마찬가지로 지방간이 한번 생기면 지방간이 생기기 전으로 원 상태로 100% 환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생기기 전에 변화시키고 체중을 감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